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종 변론이 끝나고 난 뒤에 탄핵 심판 결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안으로 주목한다면 너무 많다 보니까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문영배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초반에 같은 경우는 문영배에 대한 관심이 집중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 문영배라는 사람이 얼마나 헌재 재판관으로서 자격이나 성품이나 도덕이나 뭐 어떤 측면을 보든지 간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문영배와 운명 공동체다. 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선 재판관인데 문영배와 이미선 이 두 사람 마치 남매처럼 지금 이제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두 사람의 판결 결과를 보더라도 거의 그냥 무슨 뭐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뇌를 공유하는 사람 같은 문영배가 이제 뭐 뇌 좀 쓰고 난 다음에 뚝 떼가지고 이미선한테 막 집어넣어주고 이 정도 수준일 정도로 두 사람이 지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두 사람은 당연히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고요. 이번에 그리고 또 마흔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만장일치였으니까 마흔역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두 사람의 입장이 일치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까? 당연지사로 뭐 인용이 돼야 된다,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게 뭐냐? 뭐 다 정해져 있는데 뭘 보겠다라는 것이냐? 다른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임기가 끝나는 날짜가 4월 18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이냐면요. 4월 18일에 임기가 끝나다 보니까 당연지서로 뭐 예전부터 예측이 됐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4월 18일 전에 있을 것이다. 4월 초 뭐 이쯤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 3월 중순 정도 돼가지고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요때 이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찌재명 입장에서 보고 문영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문제 없네. 암만 뭐 이거 뭐 길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도 한 17일 정도가 걸렸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뭐 변수가 있다라고 한들 뭐 17일 이상 걸릴 일도 없다. 뭐 2주면 되니까 우리 어차피 4월 18일 날 퇴진이니까 그 전에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가 있겠네. 윤석열을 탄핵시킨 사람의 이름으로서 내가 남을 수가 있겠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정말로 문영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문영배 영혼의 단짝 찌재명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 대한 임기가 끝나기 전에 탄핵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문영배 이미선 퇴임을 앞두고 두 사람에 대해 가지고 조건부로 임기를 연장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같은 경우는 막 깊게 고민하고 무슨 막 고차원적으로 막 이딴 게 없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퇴임을 앞둔 상태에서 임기 연장 법안을 발의했다. 이게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문영배랑 그다음에 이미선 두 사람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임기를 연장시킬 필요가 있다.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으니 100%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표를 던질 두 사람을 계속해가지고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모든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법안을 발의한 사람 자체가 복귀왕이래요. 이름이 복귀왕입니다. 복귀를 뭐 잘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복귀왕이라고 하는 사람, 저는 민주당의 복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자, 어쨌거나 복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법안을 냈는지를 보니까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원래 6년인데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임기가 종료된 그 시점부터 6개월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을 언제 발의를 했냐? 14일에 발의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지난 14일에. 자, 그러면은 이 지금 문영배랑 이민석 두 사람 말고는 해당이 없는 거거든요. 퇴임을 지금 앞두고 있는 사람이. 그럼 그 두 사람에 대해 가지고 왜 도대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조건부라고 하더라도 임기를 연장시키는 법안을 발의를 했겠습니까? 2월 중순 14일에 이유가 간단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탄핵 심판이 길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문영배랑 이미선 같은 100% 티켓, 완벽한 티켓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식의 어떤 그 논란 같은 게 제시가 되다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해명을 했는데 뭐라고 해명을 하냐? 특정 헌법재판관을 염두에 두고 발의한 법안이 아니래. 말씀드렸죠, 그렇죠? 얘네들은 막 복잡한 거 이런 거 없으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누가 보든지 간에 특정 헌법재판관 문영배랑 이미선 두 사람을 머릿속에 놓고 지금 법안을 발의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근거가 뭔지를 들어보니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가동이 되어 제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입법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개 같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첫 번째로 작년에 그런 식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작년에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작년에 그런 식의 법안을 갖다가 발의해야 돼. 이 막 법안 지금 발의가 이게 막 복잡한 내용입니까? 간단하거든요.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았을 때 임기 종료 시점부터 6개월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뭐 복잡합니까? 간단하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보좌관 같은 애들 붙어가지고 며칠 만에 뚝딱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법안인데 작년에 그런 식의 문제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개월 동안 문제가 있었으면은 그때 당시에 법안을 발의했으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종결됐던 시점, 사실상 종결을 앞두고 있던 그 시점에서 이런 식의 법안을 발의를 했겠냐고요. 누가 보든지 간에 뻔할 뻔짜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 탄핵 심판 자체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다. 시간 자체가 길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끔 그거를 판을 짜기 위해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코미디가 뭐냐면은 6인 체제로 가동돼 재권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만들었잖아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때는 문영배가 정상인이었잖아요. 이진수 방통위원장 때도 문영배가 정상인이었죠. 그때 정청래 같은 애들 앞에다가 앉혀놓고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지만 정청래가 앉아가지고 끔뻑끔뻑 하면서 뭐 이상한 헛소리 하니까 그때 문영배가 딱 잘라가지고 뭐라고 비판했었습니까? 아니, 이런 식의 방통위 자체를 갖다가 2인 체제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민주당 쪽에서 국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고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방통위원들을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무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헌재 재판소 문제 같은 경우도 그때 정확하게 문영배가 뭐라고 콕 집어가지고 얘기했습니까? 국회는 헌재 보고 지금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국회는 지금 헌재 자체를 마비시키겠다라는 것이냐? 국회가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죠. 민주당의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을 갖다가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데 왜 그거 추천 안 하냐? 그랬더니 또 정청래 나와가지고 이상한 헛소리 했었죠. 아, 우리가 누구를 추천하든지 간에 어차피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뭐 받아들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 안 했다. 그런 무슨 뭐 또 개떡 같은 소리 하니까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당신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 아니냐? 추천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왜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 너무나 정상적인 모습을 문영배가 보였죠. 근데 이 좌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이 뇌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오른쪽으로 하는데 뇌가 왼쪽으로 가 있는 거죠. 결국에 이제 이진숙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 쉬어야 된다라고 인용했잖아요.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소시오패스 아닌가요? 뭐 그러니까 이재명 친구 다운 모습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정청래 문제 같은 경우도 문영배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누가 보든지 간에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거 헌법재판관을 갖다가 6인 체제로 만들어가지고 마비시켰던 게 그게 바로 민주당이라는 걸 그 문영배도 보여줬던 것이죠. 왜 마비를 시켰어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갖다가 이재명에 대한 어떤 재판 자체를 또 연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또 행정부 자체를 마비시키는 걸 연장시키기 위해서 뭐 이상민도 그렇고 박성재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 뭐 검사주도 그렇고 하나같이 탄핵을 시켜놨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각하 결정, 인용 결정, 기각 결정을 헌재가 하다 보니까 헌재 자체를 마비시켜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 재판까지도 연장시키겠다 그런 속셈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부랴부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되니까 3명 임명해달라. 왜? 그때는 또 윤석열 대통령 빨리 탄핵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헌재를 임명했던 거예요. 헌재를 임명하지 않았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했던 것이고 헌재를 빨리 임명했던 것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빨리 하기 위해서였어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의 탄핵이라는 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위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었던 겁니다. 이거를 지금 헌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인식도 못하는 것이죠. 뭐가 됐든지 간에 저는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조건부 임기 연장 법안을 발의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지금 탄핵 심판 자체가 만약에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3월 중순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다가 만약에 대한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이거 좀 늦어질 수 있다. 최상목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1주, 2주, 3주 이게 왜 중요하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시간을 우리가 벌어주는 거죠.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법원의 시간은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이재명의 숨통이 끊기는 날이 앞당겨지는 거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주, 두 주, 세 주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과연 민주당조차도 이런 식으로 탄핵 심판이 늦춰질 수 있다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어떤 식의 전개가 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